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려져 미중 갈등이 약화된 듯 보이지만 사실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 공군이 캐나다 공군을 상대로 20에서 100피트 떨어진 거리로 자주 접근해 비행하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다소 온건했던 캐나다마저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며 서방의 대중 견제는 더욱 심화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방의 대중 견제가 심화되면 중국의 영토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중국은 얼마 전 남태평양에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의 도발을 겪으면서 파이브 아이즈 연합의 영향력 확대를 촉구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서방국들의 움직임은 중국의 해안 도시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국들은 중국의 동부, 남부 해안지대의 주요 도시들이 분쟁화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핵심 항만 도시인 상하이와 홍콩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자칫 중국의 꿈인 해양 진출과 일대일로가 한순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중국 바다가 없어지는 내륙 국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간과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곳은 바로 푸젠성입니다. 앞서 푸젠성은 중국 본토 남동쪽에 있는 성으로 면적은 12만 1,400세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4,100만 명입니다. 이 성은 대한민국보다는 면적이 20% 넓고 인구도 80%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푸젠성은 대만에도 있습니다. 대만의 푸젠성은 면적이 180세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13만 명에 불과하지만 푸젠성에는 엄연한 대만의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푸젠성은 진먼도와 마주도 등 본토 푸젠성 연안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49년 당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갈 때 받은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사수했던 섬들입니다. 그리고 금문도라는 중국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대만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으로 인해 현재 중국의 해양 진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섬들로 양국이 얽혀 있는데 만약 양국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 서방 국가들의 도움이 현실화된다면 대만이 푸젠성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을 향해 군사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국들의 도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대만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와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푸젠성뿐 아니라 홍콩과 상하이도 중국의 앞길을 막기 시작했는데요. 홍콩은 시위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상하이는 엄청난 코로나 봉쇄로 자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 스포츠 대회까지 취소하며 방역을 한다며 봉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하이가 유명무실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가장 억울한 것은 영국입니다. 당초 영국은 홍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영국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기만 반환해서는 홍콩의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냥 모두를 반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홍콩을 반환하며 홍콩을 2046년까지 자유영토로 유지되도록 요구했지만 중국에 의해 이 계약이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이 되었기에 영국은 다시 홍콩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홍콩에서의 시위 격화 이후 영국은 홍콩 주민들에 대한 이민을 특별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와 같은 항모를 띄우며 아시아를 향해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부 전구 지역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부 전구는 옛 고구려의 영토이기도 해 자칫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 자치지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중국의 그림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태평양 일대의 섬들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태평양 10개국과 안보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AFP 통신 등은 30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 남태평양 10개국 외교장관들이 피지에서 제2차 중국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미크로네시아를 비롯해 일부 국가가 반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날 논의가 이뤄진 포괄적 개발 비전의 내용은 중국이 태평양 섬 국가 10개국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중국과 태평양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해 이들 국가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 국가는 중국에 1. 현지 경찰에 대한 훈련 2. 지역 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여 3. 정치적 관계 확대 4. 바다 지도 작성 5.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등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26일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중국과 미국 등 서구 국가들 사이에 새 냉전을 촉발할 수 있다며 해당 성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관련 문건에 대해 새로운 공동인식에 도달했고 합의 최종 도달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각국은 계속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서 더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바람과 달리 흐르고 있습니다. 앞선 결과가 나온 데에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국과 태평양 국가 간의 협력이 확대되면 이 지역에 중국의 군사 거점이 생겨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중국과 태평양 국가 간 협정 내용에 대해 중국은 투명성이나 영내 협의가 거의 없이 모호한 거래를 제한하는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합의 무산을 예고하듯 왕 부장의 태평양 국가 방문 이틀째인 27일엔 피지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목적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연합체인 IPEF를 출범시키자 중남미 지역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서 중국이 미국과 무역 규모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유엔의 무역 관련 자료를 인용해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에서 중국이 미국과 교역 규모에서 격차를 더 넓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히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주 정상회의 첫날인 8일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 APEP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번 구상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에 이어 중남미에서의 리더십 강화 목표와 함께 대중국 견제의 행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1.9%를 차지합니다. APEP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중남미판 경제협력 강화 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룰 의제 역시 공급망 강화, 혁신, 기후변화 등 큰 주제 아래의 디지털 경제의 표준 추구, 신흥기술 지원,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회복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IPEF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주개발은행 활성화 등 경제기구를 통해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골칫거리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차이는 IPEF에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달리 미주 지역에선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을 비롯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 양자, 다자 무역 협정을 이미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초기 단계에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초가을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파트너십의 출범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대중국 견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은 일단 현금을 꺼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교통과 인프라 투자를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매번 말뿐이라고 느껴진다며 중남미 정부들은 미국은 말만 많고 돈은 어디 있느냐고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며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가들에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얼마 전 IPEF를 출범시켰음에도 보란듯이 캄보디아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은 전혀 멈춰있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